그래서 내부 클래스를 설명드리고 있고, 하여튼 내부 클래스는 크게 메소드 내부 클래스, 클래스 내부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크게 일반 내부 클래스와 중첩 클래스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런 일반 내부 클래스는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첩 클래스는 스태틱한 내부 클래스를 가질 수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예전에는 내부 클래스, 일반 내부 클래스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그 용도가 많이 없어졌다. 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 람다 표현식 같은 함수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서 일반 내부 클래스는 이제 용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부 클래스들 중에 또 그 내부 클래스로 많이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스레드. 여러분 스레드가 뭔지 알아요? 스레드? 스레드. 운영체제 시간에 배우나? 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하나의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라는 것은 어떤 실행하는 단위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스레드들은 병행으로 수행이 됩니다. 병행으로 실행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아나? 동시에 실행된다는 거는 CPU가 하나밖에 없어. 멀티코어도 아니고 CPU가 딱 하나야. 그러면 한순간에 실행될 수 있는 스레드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CPU가 실행하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텐데 CPU가 두 개야. 그러면 동시에 한 CPU에서는 A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B에서는 B 스레드가 실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CPU가 하나지만 멀티코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코어가 여러 개 있어서 마치 CPU가 여러 개인 것처럼 동시에 여러 스레드들이 각 코어에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병행 수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병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운영체제가 보통 타임 쉐어링 방식을 써요. 요거를 시 분할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제 컴퓨터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어요. 그럼 마치 프로그램이 정확하게는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병행으로 수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행으로 실행되는 건 뭐냐면은 CPU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돌아가면서 시간을 이 프로그램에도 주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는 느낄 때는 이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라우저가 두 군데 띄어가지고 여기서는 영화 보고 있고 뭐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 그럼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병행 실행되는 거예요. 얘한테 조금 실행해주고 얘한테 조금 해주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 스레드들이 병행으로 수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UI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GUI에 있는 어떤 요소들은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병행으로 실행시켜 줘요. 특히 애니메이션 GUI에서 애니메이션을 갖고 우리가 프로그램하다 보면 그 애니메이션들은 이제 병행으로 실행이 되겠고 또 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병행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병행으로. 그래서 이 스레드는 실행되면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수행하는 일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작업이라 그래요. 태스크. 그래서 이 태스크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 태스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를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냐면 런어블이라는 걸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가 실행할 타스크를 내가 정의하고 싶다. 그러면 그 클래스는 뭘 임플리멘트 해야 돼요? 런어블을 임플리멘트 해야 되겠고, 이 런어블은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run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run, run이 그 스레드가 실행될 때 이제 실행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메인에서 어떻게 하냐면 스레드를 몇 개 만들어요? 20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20개의 스레드가 다 무슨 일을 해요? 다 똑같은 일을 하죠. 20개를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스레드를 스타트 하면은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스레드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스타트가 20개가 실행이 되고 나면 메인에서 할 일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메인에서 실행할 게 없으면 원래는 프로그램이 중단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중단이 안 돼요. 언제 중단이 되냐면 이 스레드들이 다 끝날 때까지 중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프로그램에서 스레드를 실행시키면 더 이상 실행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코드가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스레드들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됩니다. 코드를 예로 보면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에 보면 스레드를 하고 스타트를 해놓고 여기에 조인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인하는 거를 죽이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이 안 돼. 막 실행이 됐는데 여기 보면 계속 실행이 되는데 요 last line of main이 어디에 찍혔냐면 중간에 찍히죠. 그렇죠? 얘가 실행이 되면 더 이상 메인에 실행할 게 없잖아요. 근데 스레드가 20개를 만들었는데 이 20개가 아직 안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중단이 안 돼. 언제 중단돼? 이 스레드들이 다 중단될 때까지는 계속 이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인을 누르면은 맨 마지막에 찍혀요. 그래서 조인을 실행하면 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위치에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 문장들을 실행하지 않고 실행된 스레드들이 중단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타난 코드들을 보면 50개를 각각 스레드들이 찍어요. 찍는데 그 매번 실행할 때마다 출력되는 결과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 스레드를 20개 실행했는데 이 20개 스레드를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언제 중단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레드는 우리가 만들어서 맡기지만 CPU가 실행해야 될 게 맡기지만 우리가 얘가 언제 어떤 순간에 실행되고 다시 중단됐다가 또 재개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레드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만 출력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많이 출력하고 중단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특히 컴퓨터가 멀티코어면은 이제 병행 수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 실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죠. 그래서 자바는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스레드를 쓸 때 문제점은 뭘까요? 병행 수행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들은 우리가 원래는 뭘 해야 되면은 기다렸다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스레드들은 자기 턴이 오면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CPU가 원래는 놀고 있어야 되는데 놀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일들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갖고 프로그램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었는데 이 스레드들이 어떤 똑같은 데이터를 접근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코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애가 언제 접근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데이터를 20개 만들어서 플러스 1씩 증가시켜라고 하면은 원래는 결과적으로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었으면 20이 돼야 되겠죠. 근데 20이 안 돼요. 어떻게 중간에 멈추고 언제 플러스 플러스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실행할 때마다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되게 어려운 프로그래밍이에요. 어떨 때 어려우냐면은 여러 개 스레드를 만들었는데 이 여러 스레드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뭔가 접근해서 수정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잠금을 해주고 막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고, 이 멀티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는 이 스레드들이 다 독립적인 애들이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실행만 시키면 되는데 이 애들이 동일 데이터에 막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레드를 쓸 때 또 하나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레드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 중에 하나는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그럼 타이머는 이렇게 타이머를 걸어 놓으면은 요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정해놓은 함수가 주기적으로 그 순간마다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머가 뒤에서 어딘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타이머들도 다 이 스레드들을 이용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머 태스크를 만들고 run, 요 실행이 될 때 요 run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머를 만들고 타이머 스케줄을 우리가 만드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이 타이머가 그 시간이 됐을 때 실행해야 되는 스레드, 그 타스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천은 딜레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호출되는, 처음으로 타이머가 시작되는 시간이 1000이면은 여기 밀리세컨드니까 언제 돼? 1초 뒤에. 그 다음부터는 1초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마다 계속 실행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0이라는 값을 주면은 1초마다 10, 9, 8, 7, 6 이게 출력이 돼가지고 나중에 0이 되면 타이머를 끝내가지고 더 이상 이 타이머가 울리지 않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타이머 같은 걸 쓰려고 해도 이제 스레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는 타이머를 별로 안 써요. 타이머 쓸 일이 별로 없는데 GUI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타이머를 또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자바 FX에서는 타이머 쓸 때는 요 자바 유틸인 타이머를 쓰면 안 되고요. 요 자바 FX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임라인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어쨌든 이 타이머라는 게 그런 또 여전히 이 스레드와 관련돼 있고, 보통은 되게 간단한 어떤 이제 이 스레드들이 실행해야 되는 코드들이 타스크를 정의하는데, 이 타스크를 주로 뭘로 만드냐 하면은 내부 클래스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라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레코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아주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어도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게터도 만들어야 되고 세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오브젝트에 있는 뭐 해시 코드라든지 이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코드는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클래스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간단한 클래스라 보니까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클래스의 내부에 또는 메소드 내부에 레코드를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는 어떤 식으로 정의해 쓰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레코드, 레코드 이름, 여기에 이제 그 클래스 내에 유지할 멤버 변수를 이렇게 인자처럼 나열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코드로 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넣을 수 있지만 안 넣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로우와 컬럼이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프라이빗 멤버로 설정해 주고 그, 그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게터도 만들어줘요. 근데 세터는 안 만들어. 세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초기에 만든 값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레코드는 불변 클래스를 되게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드를 정의하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로케이션을 객체를 만든 다음에 요 로우와 컬럼 값을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냐면 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게터를 만들어줘요. get row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클래스에 로케이션이라는 레코드를 내부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내부 그 레코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로케이션에 있는 이제 로우와 컬럼이라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죠. 인트 타입의 멤버 변수 갖고 있어요. 그런데 프라이빗이잖아요. 프라이빗이지만 내부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는 이 AI에는 어때? 접근 권한에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 게터를 안 부르고 로케이션 록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BFS를 뭔가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BFS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접근할 때 에이 귀찮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멤버 변수로 r을 넣었으면 log.r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getter, public getter. 근데 얘가 내부 클래스니까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이어도 직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코딩할 때 굳이 r 그 메소드 하지나 그냥 .r, .c 해가지고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큐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 BFS 만들 때 저 로케이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탐색을 할 수가 있죠. 뭐 비지티드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원칙은 요건데 만약에 얘가 내부 클래스이고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면 굳이 이 메소드로 부르지 않고 그냥 log.log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줘요. 그리고 그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생성자를 하나 제공해 주는데 이 생성자는 요 두 개를 받는 생성자예요. 기본 생성자는 아닌 거지. 그래서 로우와 컬럼을 받는 아까처럼 보시면 여기 보면 뉴 로케이션 해가지고 정수 두 개 받는 생성자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줘. 내가 안 만들었고 만들어주는데 만약에 내가 이 그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기본 생성자에 어떤 기능을 그 생성자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를 해서 만약 인자로 주어진 로우와 컬럼이 그 0보다 음수이면은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지만 그 만든 생성자의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만약에
하나만 맞는 걸 뭔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는 반드시 원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부르게끔 코딩을 해줘야 돼요. 안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레코드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내가 생성자를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추가를 하더라도 그 생성자에서 뭘 부르게끔 만들어야 돼? 원래 그거에서 자동으로 추가되는 생성자를 부르게끔 코딩해야 돼요. 물론 이 아래다가는 뭔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저 생성자는 이제 퍼블릭 생성자가 들어오는데 그거의 접근 권한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바뀐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레코드를 만들면서 클래스를 정의한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뭔가 더 넣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되게 단순한 애들 만들 때 쓰기 때문에 굳이 뭔가 메소드나 생성자를 뭔가 더 추가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단순하게 쓸 때만 이제 레코드를 써서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이 그리고 이 레코드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 정의할 수 없고 또 이 레코드를 상속해서 또 다른 레코드나 클래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데 레코드는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도 아직 범용은 설명 안 드렸지만 범용 레코드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레코드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많이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C++에서 뭐지? 그, 그 std 페어 같은 걸 좀 많이 쓸 때도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레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이 레코드는 세터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불변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아이씨, 그럼 밑에 게 또 안 되나? 위에 것만 잠깐 보세요. 그러면 요번에는 RC만 넣지 않고 크기와 우리 그 퀸토 할 때 앤서랑 그 비지티드 1차원 배열도 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RC 사이즈 앤서는 원시 타입이니까 수정이 안 되잖아요. 한번 만든 걸. 근데 저 불리언은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 레코드를 만들 때 이제 뭐냐 레코드를 만들 때 그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 아니면은 실제로는 불변 클래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걔의 게터를 받아가지고 수정을 하면 레코드가 유지하고 있는 객체의 상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 요번에 숙제할 때 한번 레코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닌데 21에서도 확정이 안 됐더라고. 21에서 확정이 됐나? 21을 내가 설치 안 해봤구나 아직. 21에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20일. 여러분들이 20일 쓰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9월 달에 나온 게 20일인데 거기는 얘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C++에서 오토 뭐 RC get lo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해가지고 얘가 구조체를 반환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멤버와 두 번째 멤버 값을 RC라는 변수로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여기서 RC 갖고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이 오브젝트가 포인터 타입인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포인터 타입이면 이 x와 y에 이제 그 포인트 이 오브젝트가 유지하고 있는 xy 값을 대입시켜 줘요. 그럼 여기서는 이 x와 y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을 하면서 이 패턴 매칭 한다는 것이 주어진 객체가 요 타입인지 보고 이 타입이 맞으면은 내부 멤버 변수를 여기 있는 변수로 매핑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오브젝트를 포인트 타입으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XY 갖고 프로그램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이제 20까지는 여러 차례 프리뷰 형태로 제공됐는데 아마 21에서는 요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런 식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P로 바꾼 다음 P.X, P.Y로 프로그래밍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X, Y 갖고 그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이제 자바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도 원래 됐는데 이게 빠졌더라고 20일에서 확정되면서 요건 안 돼요. 원래는 이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것까지는 레코드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 쓰시면 이 기능을 이제 프로그램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일 것 같지 않은데 상속과 관련된 요소인데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가 파이널이야. 그러면 상속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생성자들이 있는데 다 프라이빗이야. 그러면 또 상속을 못해요. 왜? 상속된 클래스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부모의 메소드 그 생성자들이 프라이빗이면 못해요. 그래서 원래 자바 17 이전에는 클래스가 파이널 상속 제어하는 방법은 파이널이면 상속할 수가 없고 모든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또 상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패키지의 퍼블릭 클래스가 아니면은 아예 임포트가 안 되니까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 또 뭘 도입했냐면 sealed라는 걸 도입했어요. sealed.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를 정의할 때 sealed라는 키워드를 수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뭘 넣냐면은 permit car truck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클래스는 뭐만 돼요? 얘 두 개만 돼요. 다른 애들은 못 해요. 허용된 애들만 구현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는 vehicle permit car truck이면 이 vehicle은 카하고 트럭만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애들은 상속을 못 해요. 그래서 상속 제어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sealed하고 permit입니다. sealed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봉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은 이제 허용하는 클래스를 나열하면 얘네들만 상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근데 허용을 했을 때 이 구현하는 클래스는 파이널 실드, 넌 실드 중 하나로 수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허용이 된 건데 이 허용된 거를 계속 또 상속할 수 있게 해줄 건지 아니면 거기서 멈출 건지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카를 비어콜로 상속받는데 파이널로 하면 이제 카를 상속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sealed class car extends vehicle 하고 permit 또 밑에 있는 또 뭐뭐까지 또 허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public non-sealed class car extends vehicle 하면은 얘는 그냥 아무나 다 또 상속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요 sealed class라는 기능입니다. 얘도 뭐 많이 쓰일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클래스, 특히 레코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 은근히 간단한 클래스들을 만들 때 sealed 클래스를 아니 레코드를 쓰면은 이제 좀 편하게 클래스를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